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이제 현대로템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르를 나누는 게 또 홈페이지를 공부를 하고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단락을 나누고, 그리고 재무제표 개념적인 것들을 한번 나누고, 그리고 주석을 나누고, 그리고 네이버 금융 이렇게 마무리해서 한 5개 그 카테고리로 마무리를 짓는데, 요걸 조금 더 짧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피드백을 주면 알아서, 안 그러면 원테이크로 한 방에. 자, 현대로템 주식회사 정부의 중복투자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서 19년 7월부터 대우종합기계, 너들은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대우종합기계, 예전에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모비스 세 개, 너가 회사 세 개, 너희들 세 개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합쳐! 이래가 철도 차량 사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아니네. 하여튼 설립됐다. 세 개가. 그래서 99년에 현대모비스는 회사의 지분을 전량 현대자동차에 양도했고, 2001년 9월엔 현대자동차가 대우종합기계를 지분을 전액 인수했고,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39.8118%, 한진중공업은 2006년에 보유 지분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그래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대모비스는 방산 플랜트 사업 부분을 포괄 양수 받았고, 2004년 기준 2월 1일 기준으로 방산 사업과 관련된 현대모비스의 우주 사업 부분과 2006년 10월 1일 기준으로 플랜트 사업 부분과 관련된 현대모비스의 환경 사업 부분을 포괄 양수하였다. 플랜트. 2007년 11월 11일 19일 날짜로 회사 명칭을 로템에서 현대로템으로 변경됐고, 주식 상장은 2013년 10월 30일 날짜로 한국거래소 코스피에 개설한 상장되었다. 이렇게. 자, 현대자동차 지분 33.77,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현대모비스가 20몇 프로 가지고 있지. 자, 이렇게 종속회사 지분을 보면 거의 다 100%인데, 요게 현대 EU 로템 여기가 50%, 터키에 있는 그거 말고는 거의 다 100%야. 그러니까 이 연기이나 별도나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덩어리가 좀 작으니까. 자, 근데 이 종속 회사들이 지금 자본이 지금 마이너스 232억이야. USA 로템 USA가 로템 EU 로템 여기도 그 자본이 마이너스 341억이야. 그리고 로템 현대 유로템 이 어디야? 여기도 마이너스 96억이고, 로템 현대 만추페이가 뭐야? 16억. 하여튼 얘들의 자본이 로템 브라질 693억 자본이 있는 거 말고는 다 자본이 잠식된 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 있어. 자본 잠식이.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란 거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지만 안 무너지는 이유가 모회사에서 너무 큰 빠방하게 바치고 있으니까, 굳이 얘들만 보면은 돈을 못 빌려줄 수 있으나 그 위에 것까지 보면은 돈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사용 제한이 된 금융자산이 990억, 99억인데, 여기서 사용 제한은 이게 5,100만 원 이런 거 넘겨가고, 95억짜리는 동방성장 펀드다. 컨소시엄 예치보증금 컨소시엄, 대장동에도 나왔던 컨소시엄, 뭐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그거 하는 컨소시엄 그거 맞지? 자, 매출채권 계약자산 매출채권은 3,296억이고, 계약자산은 계약했는 거 1조 3,556억이다. 합쳐서 1조 6,665억. 자, 비유동 항목에서는 한 994억 정도 된다. 뭐 특별하게 기타 채권 이런 거는 받을 돈들이니까, 장기 보증금 84억, 장기 보증 예치금 이렇게 몇 개 넣는 것들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 176억. 뭐 미수금, 아니 돈 못 받은 게 572억, 대손 충당금 혹시 빵꾸 날 걸 대비해서 이런 거 해가 538억이라고 됐던 거고, 기타 금융 자산은 단기 대여금 짧은 시간 빌려준 거, 단기 금융 상품 합쳐서 한 173억 정도 되고, 얘들 덩치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다. 맞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요걸 비유동 항목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융자산을 보면은 324억 정도 되는데, 빌려준 게 요것도 한 11억 정도 되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건 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 단기 손익이 그거 그 뭐라고 하나, 그 주식이 될 수도 있다. 뒤에 한 번 더 짚는데,
당기손익 아니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은 조합 출자금, 전환상환 우선주 이런 걸 당기손익 공정가치 항목에 넣는다. 이렇게 했네. 그래 279억 총 출자금, 조합 출자금, 자기 조합에 있는 출자금으로 투자한 자산으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증자산은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을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넣었다. 기타 포괄로 넣었다. 비상장이니까 기타 포괄로 넣었다. 거기 29억치. 자, 또 뭐냐 재고자산은 원재료 1993억, 제공품 250억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지.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게 780억, 2952억인데 작년 2500억보다는 450억이 증가했지만 얘들의 원재료가 다른 뭐 얘들의 레일상 항목이 있고 방산 항목이 있고 플랜트 항목이 있으면 얘들은 지금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게 그거 방산 쪽. 방산 쪽은 무조건 다 팔리니까 나라에서 다 사는 거라가 재고가 큰 의미 없다. 자, 선거금은 미리 준 돈이지. 3,848억. 그럼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 선거금은 미리 준 돈. 미리 준다는 거는 뭐다? 일거리가 그만이 났다는 거겠지. 미리 줬다. 미수익, 선금. 아닌가? 자, 유형자산. 총 합쳐서 1조 1684억인데 요번에 취득한 게 요번에 산 게 건설 중인 게 105억, 미착시설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게 17억, 총 합쳐서 144억 정도를 요번에 썼다. 전반기에는 74억 정도 썼는데 요번에는 144억 정도를 썼다. 잘 쓰고 있네. 자, 담보 제공 능력을 보면 차입금에 관련해서 채권 최고액이 1749억인데 US 달러 120만 달러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100만 1000만 1억 2천만 달러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전반기 중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 아까 전에 재평가를 2020년 3월에 다시 재평가를 하니까 기존에는 5215억짜리가 재평가하니까 8634억이 됐네. 그래서 그게 얼마고? 2591억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요거를 자본으로 쏙 들어갔다.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자본이 8,600으로 시작해서 1조 3천억인가 그래 늘어났잖아. 기타 포괄 기억 안 나나? 있잖아. 이게 몇 페이지지? 142페이지지. 여기 보면 있잖아. 기타 포괄 자본 아니 요 2,500억 웬노? 2,591억 재산 평가 재평가 이 요게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쏙 들어갔다. 그래서 8,800억 20 몇 억인 자본이 1조 3천억이 되는데 그걸 했다. 142페이지인가? 그래 됐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2,900 요거 재고자산 아까 했고 여기에서 자본으로 갔다. 자, 또 넘어가고 투자부동산은 117억을 투자부동산을 있다. 사용권자산 리스자산 142억치 요번에 산 게 88억치 정도 샀네. 무형자산은 800억치인데 요번에 쓴 게 개발비 23억, 소프트웨어 12억, 36억치 샀고. 자, 차입원가 자본화된 차입원가 이건 뭔지 모르겠다.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패스. 관계기업의 투자 동북선 도시철도 경전철 민자 투자 사업에 지분 20%를 투자해서 104억을 투자를 했다. 104억을 투자했다. 장부 금액은 104억이 99억이 되어버렸네. 아하. 자, 차입금 및 사채를 보면 뱅커스, 우산스 뭐야 이거 이자율이 0.4에서 0.04에서 3.21 654억짜리 원화 일반 한국산업에 이런 데서 빌린 건 700억 합쳐서 1555억의 단기 차입금이 있고 4천억에서 2,500 정도 감소한 거지. 장기 차입금 내역은 외화 대출이 신한은행에서 땡긴 2.2%의 외화 대출이 339억 요번에 땡겼고 뭐 총 615억 맞지? 이렇게 돼 있네. 장기 차입금 얼마 이봐야 안 되나? 더 될 것 같은데. 그래 사채 쓰는 거는 이제 은행에서 빌리기도 힘들고 은행에서 빌린 게 은행에서 빌린 거랑 똑같이 사채는 회사채 우리가 돈 얼마 이자를 3%씩 줄 테니까 1,000억 빌리도 3%씩 줄 테니까 650억 빌리도 얼마간 한 5년간 1,000억 줄 테니까 2년간 2.6% 줄 테니까 1,000억 빌리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돈을 빌려줄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이자를 얘들이 갚을 수 있을까 원가물 갚을 수 있을까 이자를 꼬박 낼 수 있을까 돈 띠먹진 않을까 요거만 보면 돼. 은행에서는 M&A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이거를 사서 우리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를 보면 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해서 내가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은행에서는 이 회사가 수익을 나든 말든 상관없어. 왜? 자기들은 4년간 이렇게 15년부터 22년까지 7년간 빌려주면서 이자 꼬박 받을 수 있고 원금만 제대로 회수하면 뭐다? 땡큐인 거지. 그런 상품인 거지, 은행에서. 맞잖아. 대장동에서도 이번에 은행에서 뭐 하나은행에서 참석해가 한 400 정도밖에 못 벌어들었다 하대. 자기들은 이자만 받아가면 되는 게 그게 자기 하는 일이니까 이자만. 걔네들은 회사가 부도나든 뭐다든 상관없어. 돈만 벌어가면 돼. 돈만. 뭔 말이냐면은 기간 안에 자기들 원금만 정확하게 회수하고 이자만 받아가면 된다. 와, 이거 3.4%도 있고 3.6%도 있는데 아까 얘들 순이익 얼마 드노? 1.6% 택도 없단 말이지. 작살난다. 1.6% 하면 갚지도 못해요. 자, 무보증 사채가 13년부터 4년부터 계속 발행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무보증 사채니까 요거 전환권 사채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 BW 그 BW 맞지? EW가 그거 맞지 싶다.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거를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 100주가 있다. 신주 인수권부는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고 그냥 전환권 EW 맞지 싶은데 EW인가 하고 그또 변환권 그거는 기존에 있는 주식에서 자기가 뭐 회사 대표나 아니면 회사가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새로운 주식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냥 EW인가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주기 때문에 주식 수가 변화가 없다. 그런 또 차이가 있지. 자, 장부 금액 그래서 요거 사채의 내역은 7,716억 정도가 된다. 비유동 사채는 4,918억이다. 와, 7천억이 된다 사채가. 그러니까 이자를 3% 1%, 뭐 3.9% 막 와, 천억짜리 2.9% 장난 아니지 맞지? 천억에 0.1%만 하더라도 얼마고 이거 0.9%만 100 날리면 되잖아. 0.1%만 1%가 100 날려야 되고 하나 더 날리면 10만 원이가 아니지 1억이네. 맞지? 천억에 1%면 10억이잖아. 그의 0.1%는 거의 0.1%가 천억에 0.1%는 1억이네. 와, 이게 천억만 가지고 있어도 0.1%만 내도 해도 1억 주네. 치기네. 아이고, 순학적 급여부시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립자산은 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 전환금 6천원 6,900만 원 포함된 금액이다. 사회적립자산 자, 이자 수익. 사회적립자산을 돈을 굴려서 이자 수익이 22억이 발생됐다. 사회적립자산은 어디다 돈을 썼니? 얘들 사회적립자산 한번 보자. 사회적립자산은 어디 썼는 거는 내가 지어는 뭐이네. 사회적립자산은 회사 밖에다가 적립하는 자산. 퇴직금을 담보로 퇴직금 같은 경우는 뭐고 성과급 퇴직금 이런 거는 연말에 계산하든지 퇴직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 직원이 그만둬야지 지급하는 돈이니까 묶여 있잖아.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장난치는 일이 많았다니까. 왜? 지금 잠깐 썼다가 나중에 메꿔면 되잖아.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또 메꿔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덕성이 이제 떨어지는 경영자들이나 경리 이런 직원들은 이런 거를 싹 쥐가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싹 일단 썼다가 메꿔놓기만 하면 되니까 돈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회에다가 적립을 해라. 그게 사회 적립자산. 보통 이런 거는 직원들 퇴직금 이런 것들이 많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 대신에 사회에 적립하는데 안전한 자산에도 많이 적립하겠지. 은행 예금이나 뭐 이렇게 뭐 장기성 채권들 이런 데다 적금을 많이 한다.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자, 충당 부채는 넘어가고 기타 부채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못했던 걸 예수금 미리 받았던 것들을 부채로 잡네. 자, 위험 회피 발생 상품 장기 예수금 똑같고 자, 요 금융자산 합계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우리 이때까지 개념이 적은 게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에는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채권,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이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지분상품 주식의 지분상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조합 출자금 이런 거를 이렇게 항목을 빼면 되네. 이렇게 요즘 세세하게 적어놨네. 위험 되는데 나중에 또 기억 못 하십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가 지분 상품도 있고 출자금도 있고 뭐 기타 금융자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외출 채권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게 총 금융자산이 8,099억이다. 근데 금융부채는 1조 3,750억이다. 부채에도 외상값, 아직 못 준 거, 차입금 및 사채가 제일 많네. 9,800억. 그래서 여기 1조 3천억 정도가 1조 3천억이란 말은 1조 3천억만큼 이자가 나간다는 거겠지. 이자 주는 것도 있겠고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이제 들어간다. 기타 포괄은 지분상품, 당기손익은 출자금, 기타 포괄은 지분상품. 아, 이거 외우지는 못하겠네. 맞지? 외우지 못하다. 금융상품. 자, 또 뭐고? 자본금 아까 말했다시피 5,457억으로 시작했다. 액면가 5,000원에서 여기서 만약에 5대1 비율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자본금은 변동 없는데 주식수가 5배로 늘어나겠지. 자본금은 그대로고 이거를 5,000원짜리 한 주당 5,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애는 5주가 생기면서 그 대신에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이 된 거지. 똑같단 말이야. 주식수가 불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가 불어나냐면은 주식수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주를 더 주든지 한 주를 더 줘. 뭐다? 자본금, 주식수도 불어나지만 자본금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또 불어나는 거예요. 아, 자본금 변동 없다. 여기 있던 자본잉여금에서 기타 불입자금 자본잉여금에서 여기로 가는 돈이니까 자본금은 변동 없다. 주식수만 불어난다. 둘 다 수량이 불어나는 건 똑같지만 없는 거에서 주는 것과 있는 거를 쪼개는 거 세 차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잉여금이란다. 주식 발행 잉여금, 액면가, 발행가, 시장가. 이래 있다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 그럼 발행가에서는 액면가를 빼야 되잖아. 얘 거 갔으니까 그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시장가는 지금 가격, 지금 시가.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또 신종 자본증권 요거가 얘들한테 그 발생되네. 근데 이게 웃긴 게 2019년에서 49년까지 30년간 빌려주는 건 것 같아. 이자율이 보면은 1,060억과 450억 거의 한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해석 변경으로 인한 본사채의 전부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본사채와 관련해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조기 상환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들의 뭐 기준 정한 거 있잖아. 뭐 니들 연체하면 안 돼. 돈 얼마는 유지해야 돼. 대주주가 갑자기 바뀌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30년간 빌려주는 걸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갑자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자율은 발생한 후 2년간은 4.5%, 2년 후부터 3년까지는 최초 이자율 플러스 0.2.5% 플러스 조정금리. 3년 이후부터는 매 1년 되는 날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이 0.5% 적용된다. 그럼 얼마나 받아간단 말이고. 나 계산이 안 되는데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영업일 전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마이너스 이영업일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의미한다. 하여튼 이거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뭐 크게 적어놨는 것 같은데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 여기에 또 뭐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도 있었잖아요. 얘들한테 주는 배당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것까지 자세히 못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얘들은 30년간 빌린 돈이다. 30년간 빌리면 이자 얼마 주겠노? 원금보다 더 많이 주지 싶다. 맞지? 1,500억. 그래서 기타 자본구조 요소 또 들어가면 재산 재평가, 아까 전에 땅 그거 다시 재평가하니까 2,591억이 됐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전기말 1,199억보다는 증가한 994억이 됐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매출은 1조 3,516억의 건설 계약 매출을 따내고 있고, 건설 계약은 뭐 이거는 패스. 총 계약 수익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 계약 전체 전기 매출액이 5% 이상 되는 것들만 뽑은 거야. 철도 B 515억짜리 진행률 56%, 철도 I 163억짜리, 철도 L 1022억짜리 진행률 99%, 이게 뭐 받을 거 500억짜리, 철도 W 95% 진행했는데 받을 거는 500억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방산 부분 계약 자산은 당반기 말 565억에 있다. 매출 적금 받을 건 69억. 나라에서 받는 거니까 뭐 못 받을 건 없으니 이거는 그냥 무시해야 된다 맞지? 철도 부분, 플랜트 부분 합계 521억.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철도 부분에서 못 받을 돈은 369억까지 설정했고 플랜트는 152억까지. 방사는 왜 없겠노? 방사는 못 받을 리가 없거든. 나라에서 주는 거는 하나 그 뭐 화약 공부할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100억 들잖아 원가가. 그럼 원가를 그대로 보존해줘.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거 만드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원가를 보존해줘. 그러니까는 그거 물량만 한번 따버리면 논하는 거지. 매출은 그거 뭐 마진 좀 적을 수는 있어도 계속 손해 보는 게 없잖아.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쓰이니까 주문 들어오는 데만 만들면 되잖아. 미리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면 뭐 실패를 하든 뭘 하든 원가 보전을 해주니까 이건 없는 대손 충당 부채가 없는 공사 충당 부채가 없는 기라 자체가. 철도와 플랜트는 이만이 있는데 합쳐가 521억이나 있는데 방사는 없다. 이거 뭐야? 총 계약 수익과 총 예정 원가 추정치. 총 계약은 철도가 5조 1838억치인데 그 중에 이제 계약 자산 모르겠다 이거 해석 모르겠다 통과. 판매비 관리비. 자, 급여는 인건비는 별 차이였고 퇴직금도 별 차이였고 복리후생비가 51억에서 54억으로 증가. 판매 보증비가 13억에서 마이너스 34억으로 감소. 이 감소했다고 해야 되나? 판매 보증비가 왜 확 줄었지? 지급 수수료가 36억에서 46억으로 증가 10억. 광고 선전비를 20억 쓰던 걸 56억으로 한 36억이나 더 썼고. 자, 보험료를 8억 3천 나던 걸 13억 나갔고. 전산 운영비 42억 나가던 게 46억. 개발비가 55억 나가던 게 68억. 입찰 지원비가 21억 쓰던 걸 16억으로 감소했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117억에서 62억으로 감소했고. 이렇게 더 하니까 812억 판관비 나가던 게 758억으로 쫙 줄어버렸어. 758억으로. 자, 줄어드는 건 좋지. 자, 기타 수익. 아까 전에 금융 수익, 기타 수익인데 기타 수익에서 외환 수익이 464억이에요. 460. 외화 예금, 뭐 외환으로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그리고 기타 87억, 그리고 552억이라고 했잖아. 자, 기타 비용, 외환 손실 435억. 그리고 기타에서 121억짜리 또 손실이 하나 있었네. 자, 그래 합쳐서 총 561억의 마이너스 상태. 자,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22억 벌어들였어. 외환 수익으로 49억 벌어들였고. 그래서 79억의 이득이 발생되는데 나가는 돈이 이자가 166억의 이자를 내서 작년에는 전반기에는 199억의 이자를 냈고 외환 손실 가지고만 있었는데 손실 본 게 105억 전반기에는 122억 합치니까 272억의 빵구가 나버려. 이건 무조건 나간 돈이었지. 야들이 이 돈을 잘 벌든 안 벌든 외화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나간 돈이 이거는 무조건 깔고 시작한다는 거지. 금융 비용은 비용별 성격별 분류. 이거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란 말인데 재고자산 변동은 마이너스 440억. 이걸 해석 못하겠다. 원재료 사는데 7,222억 썼고 종업원 급여 1,642억 썼고 외주 가공비 548억 썼고 이 다 하니까 1조 3,786억을 썼는데 매출에서 요걸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세율은 8.36%, 주당 순이익은 216원. 영업활동 현금으로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외환 손실 이런 거 조정 부분에서는 플러스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부채의 변동, 영업활동이란 자산 부채의 변동은 계약 자산의 갈로는 증가, 계약 자산이 증가됐다. 계약 자산이 증가됐다는 건 일거리를 많이 가져왔다. 일거리를 많이 가져온 거는 내 수중에 돈 있는 거는 상관없잖아, 맞지?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850. 미수금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수금을 못 했으니까 마이너스 145억. 재고 자산이 증가. 돈을 못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617억. 그리고 선급금의 증가. 미리 준 돈이 증가했으니까 내 수중에 미리 안 줘야 되는데 미리 줬으니까 마이너스 422억. 돈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인가야. 매입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는 뭐야? 외상값이야. 외상값이 증가했다는 거는 외상값이 감소네. 감소. 갈로는 감소. 외상값이 감소했다는 건 갚았다는 거지. 262억. 그거 계약 부채의 증가. 계약 부채는 부채니까 줘야 될 돈인데 증가했다는 거는 내 수중에 아직 있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427억. 예수금의 증가. 예수금 미리 받은 돈이 갈로는 감소네. 감소. 예수금이 감소했다는 건 미리 받은 돈이 감소했다는 거는 예수금
미리 받은 돈이 감소했다는 거는 없다는 거지, 내 수중에. 내 멋대로 해석한 거 아니고 해석거래 되잖아. 해석거래 되잖아. 그래 이걸 다 더하면 뭐다?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11억이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가 플러스 됐냐? 한번 칠해볼게. 작년에는 예수금이 증가됐고, 그리고 계약 부채가 증가됐고, 매입 채무도 감소됐고, 매입 채무도 증가됐고, 외상값도 증가됐고, 선거금도 감소, 선거금 미리 준 돈이 감소됐고, 그렇게 자꾸 플러스지. 자, 또 뭐 매출 채권이 감소, 매출 채권이 감소됐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거니까 계약 자산이 감소, 미수금이 증가. 지금 치라면 안 되지. 자, 재고자산이 증가네. 하여튼 이런 걸 다 더한 끼나 뭐가 나왔다?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다. 이거는 플러스다. 작년에는 플러스인데 올해는 마이너스 411억. 현금이 실질적으로 돌고 있진 않다. 뭐 뭔가를 많이 팔곤 이래 했고 돈을 돌 것 같지만 현금이 있을 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채권 채무가 있는 특수관계자들, 지배기업은 현대자동차고 관계기업은 동북선 도시철도, 기타 특수관계자는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 지배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매출 거래는 105억치 팔아먹었고, 가져온 거는 21억치, 기타 거래 27억치, 이런 식으로 현대제철에 631억치 매출이 발생되었고, 기아자동차에 86억,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제철을 1. 에어그린 지분을 현대제철에 812억치 팔아가지고 수익이 발생되었고, 현대모비스에 879억, 1분기에 매각 예정 유동자산을 분류했던 유형자산 및 운연자산을 현대모비스에 저끼리, 그러니까 878억에 매각했다. 812억, 879억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된 거지, 기타 거래로.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거 현대자동차에 55억, 동북수선 도시철도에 162억, 현대제철에 517억, 총이 아니네. 그런 식으로 받을 게 있고, 뭐 줄 거, 채무는 줄 거는 외상값이 많은 데가 현대글로비스 104억, 현대트랜시스 168억 이런 게 있고, 현대 BNG 스틸 118억 이런 게 있다. 자, 에어그린의 배당금 수익 38억 전반기에 들어가고 요번에는 없다. 이거 다 에어그린을 현대제철에 이렇게 팔았다 그랬잖아. 에어그린 지분 전량은 현대제철에 812억이 팔았고, 그리고 현대카드와 150억 한도 구매카드 거래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구매카드 결제 금액 및 미결제 잔액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제 현대카드하고 150억짜리 구매카드 거래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저기 다 한다는 거지. 주요 경영진 급여가 40억이고 퇴직금 한 8억. 해봐야 한 48억인데 주요 경영진, 이게 주요 경영진이 한 명이 아니라 이게 한 명인가? 상도 아들보다 뭐하다. 상도 아들보다 50억이 그는 특수관계자 및 타인에게 제공한 직업보증 이행보증 비용 뭐 통과. 자, 이거 영업 부분별 매출액 영업이익. 아까 말했 철도 부분 7,787억, 방산 4,237억, 플랜트 1616억. 나중에 나 플랜트 이게 수소 쪽 이게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방산과 플랜트는 돈이 많이 안 돼. 까먹고 있는 것. 특히 플랜트는 돈을 까먹고 있고, 철도가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 이상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방산 부분의 고객 1 3,811억, 고객 2 철도 부분 1,408억, 고객 3 철도 부분 1,426억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것들,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아까 전에 봤던 것들, 채권 채무 있던 것들 다 나왔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및 처분 지분 계획, 트란스란스 종속기업 배당금 수익에 15억 들어왔고, 로템 SRS 지분을 취득하는데 5억 정도 거래 내역이 있고, 현대 로템 브라질 지분 취득하는데 960억 정도 썼고, 유상증자 맞지 이거? 현대 로템의 신규 추가 출자를 960억 했네. 자, 현대제철 지분 청산하는데 812억 이렇게 썼다. 뭐고 이거? 자, 또 뭐냐? 영업 부분, 철도 부분 했고, 다 했고, 10% 이상 배당 없다. 볼 거 없다. 유상증자
2013년 유상증자 일반 공모 해가지고 그때는 이 발행가가 23,000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2020년 8월에 전환권 행사 2,400만 주를 해서 5,000원 발행 가액은 9,700원 액면가는 5,000원에 30회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 이 말이죠. 자 단기 사채 미상환 잔액은 50억이 아니고 5천억. 자, 미상환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1년 이하가 2,800억, 1년에서 2년까지가 4,700억, 2년에서 3년 초과가 230억, 총 7,730억 정도가 있고 20년에서 30년을 갚아야 되는 것이 1,510억짜리 신종 자본증권 요게 있고 자, 또 뭐 있노? 이거 뭐 무기명시 무보증 사채 2015년에 발행해서 2022년에 하는 1,050억짜리 요거 한국에 딱 결제원 부채율이 400% 유지해야 되고 뭐 자본 그 바뀌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 또 기타 재무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은 얘들은 2.64% 그러니까 매출 채권 4,291억 중에 한 113억 정도는 우리가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못 받는 빵꾸 날 걸 대비해서 설정해 놓는다. 그럼 작년에는 2022년에는 4.88%, 그 전에는 2.09%, 그러니까 4. 거의 한 2에서 한 4%는 설정률을 걸어 놓는다는 거지. 그러고 비하면 그 뭐야 얼마 전에 공부했던 뭐 아난티나 뭐 이런 데는 거의 0.04%, 0.1%, 뭐 0.1 그러니까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지 맞지? 자, 재고 자산은 2,952억인데 재고 자산이 보면은 이거 잘렸으니까 이거 재고 자산이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에 1,171억, 전기에는 978억 있거든. 그러니까 전기 대비 올라왔는 게 디펜스 솔루션이 많이 올랐어. 제공품도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 만들고 있는 게 193억이고 전반기에는 40억이었거든. 레일 솔루션은 전반기에 32억인데 미착품이 586억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재고는 디펜스 쪽에 재고가 많이 있다. 자산 대비 7.2% 정도 차지하고 회전율은 8.9회 좀 빠른 편이네. 365일 나누기 8.9를 하면 9를 하면 95, 35, 한 50일 한 번씩 회전을 한다고 보면 되네. 자, 진행률 적용 수주 계약. 수주는 뭐 로템, L&T, 도시철도건설공단, 이란철도청, 대만 지하철 건설본부 26% 수주 중이고 뭐 이런 거지. 공공사업청 96% 수주 중이고 총 미청구공사가 9,293억이면 공사 미수금이 2,495억이다. 뭐 이런 식의. 자, 공정가치 아까 말했던 삼각호 원가는 채권들, 자산들, 기타 포괄손익은 지분상품, 당기손익, 공정가치는 조합출자금 이렇게 본다.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 33%,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 21%,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의선. 자, 요래 있다. 현대모비스 정의선. 자, 그리고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 640만 주 5.9%, 소액 주주는 60% 6,580만 주. 자, 최근 6개월 2021년 1월부터 22,000원, 21,000원, 2만 원, 29,000원, 21,400원, 21,200원, 26,000원. 지금 얼마지? 지금 얼마고? 만 얼마가? 몇 페이지고? 186페이지. 지금 이 얼마고? 22,900원이네. 별 차이 없네. 186페이지. 22,600원인데, 2020년 6월에 샀으면, 와, 그때 대비 20%나 떨어졌네. 1월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별로 없네. 왔다 갔다 했네. 아이고, 가슴 쫄리고 위산 맞지? 이용배 61년생 지금 사장. 근데 여기는 특별히 임원이 자꾸 바뀌니까, 체크하는 게 김익소유 70년생이라고 체크했고, 현대로템 경영지원부 사업장 70년생. 72년생 상무 기획경영실장, 현대로템 경영기획실장. 좀 있어봐야 어째. 그리고 수소 프레스 사업 오준석 67년생 현대로템 수소 프레스 사업 실장. 수소라서 체크해왔고 직원들 3,397명인데 평균 건설 연수는 16년. 역시 대기업이다 맞지? 현대로템 들어가면 16년 나오질 않는다. 회사가 좋으니까 복지를 잘해주니까 안 나와야겠지. 탑업인 출자를 122억을 투자를 했다. 자, 총 단순 투자 38억 합치면 160억 정도
출전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이 하나 있고 122억짜리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현대 로템을 상대로 고소하는 거, 납품 제품의 하자 존재에 대한 여부, 이거 122억짜리. 자, 그리고 인도 DMRC 18년도에 입찰 참가 제약 제한 처분 15년에서 18년 한 3년 정도 닌 입찰 참가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2018년 10월에 14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이신설 전철건설공사 중 209309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하기 위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이게 다 경영권의 그거이.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시행명령 과징금 받았고, 불정부 또 최근에 21년 6월에 아까 말했던 댓글에 3개월간 그거 입찰 못하게 하는 그건가, 시정명령 과징금 1,600만 원 받았던 거, 입찰 못하는 거, 불공정 하도급 도급 거래 행위 재개, 이런 것들이 있다. 국내 법인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이렇게 있는 것들, 현대자동차가 기아차의 지분을 38.8 이래 봐야 되나?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제철은 가지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있노? 현대로템 위에 있네. 현대로템은 짜잔, 자, 현대자동차가 33.7,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자, 나머지는 뭐 다른 거는 타법인 인출자, 뭐 우이선 신설 다 마이너스. 로템 EU 로템 마이너스, 이렇게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고 있다고. 로템 브라질도 마이너스 216억. 또 이건 어디고, 로템 컴퍼니 유로템 마이너스 60억, 동북선 도시철도 마이너스 9억, CK 머트리얼즈 마이너스 15억, 서부광역철도 마이너스 6억, 현대 유로템 여기도 마이너스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금융은 입으로